달서구는 19일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우리 동네 행복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22일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대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대구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화요국악무대가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집니다.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제39회 대구연극제 극단 구리거울의 작품 시간을 묻다 연극 공연이 4월 1일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3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9일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우리 동네 행복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회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동네 복지 리더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파트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봄의 기운을 알리는 식물 심기 체험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경험, 파트너 간 친밀감 형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부터 동별 복지 리더 40명과 다문화 가족 20세대를 결연해 월 2회에서 4회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식생활 지원, 대중교통,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 동행, 심리 정서 지원 및 문화체험 등 우리 동네 행복파트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2년에도 복지 리더 50명, 다문화 가족 25명, 총 75명을 결연해 3월부터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15일 대구 수목원 제3주차장에서 사업의 착공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은 총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4차 순환도로 서남측의 달서구 유천동 상인동 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사는 상습 정체 구간인 수목원 삼거리, 테크노폴리스 방면 우회전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해 정체 구간 교통 개선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통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도로의 점용 면적과 점용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하로는 주변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통과 교통량을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비용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체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9,200억 원, 2,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교통량이 약 56% 감소되어 지상도로의 통행 속도도 현재 28km에서 38km로 약 35% 개선되며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22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정혜용 경제부시장 및 선정기업 4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지역 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100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력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기본 역량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할 협업 기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을 통해 올해 중 8개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 상반기에 4개사를 우선 선정했고 하반기에 4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선정된 4개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259억 원, 고용 190명, 수출 비중 34.6%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8.76%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의 교통 혼잡 개선과 대구 경북 지역 간 접근성 강화로 산업과 물류, 문화 관광 분야 등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는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8개의 방사형 도로가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주요 교차로 지정체로 인한 물류 수송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1987년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차 순환선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 4차 순환선의 전체 연장은 61.6km이며 절반가량인 29.1km를 대구시에서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본 공사 구간인 4차 순환선은 성서에서 읍내, 서변에서 안신 구간으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32.5km, 나들목 8개소와 분기점 2개소가 설치되며 설계 속도 80km인 4차로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 계약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99%로 3월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987년 기본 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후 35년 만에 완성된 교통지도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4차 순환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구 도심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여 도심 내 8개 주요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대구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화요국악무대가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은 전통음악, 민속음악, 창작음악을 주제로 시립국악단원들의 독주회, 동무회, 작곡 발표회로 구성됐으며 국악의 대중화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기획된 상설 공연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는 각각 전통음악의 밤, 민속음악의 밤, 창작음악의 밤을 주제로 장르별 국악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는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 등 매월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3월 29일 첫 번째 화요국악 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의 밤이라는 주제로 웅장하고 근엄한 궁중음악, 함령지곡 공연을 시작으로 봄 꾀꼬리의 자태를 무형화한 궁중음악, 춘행전을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이 선보일 예정이며 이어서 그윽한 음악의 멋이 느껴지는 대금독주 청성곡과 깔끔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생소병주 수령음이 이어집니다. 또 마지막 무대는 전통 음악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궁중열례약 천년만세 공연을 끝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화요 국악 무대는 8세 이상 입장가로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좌석권 배부와 공연장 입장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대구시립예술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제39회 대구 연극제 극단 구리 거울의 작품 시간을 묻다 연극 공연이 4월 1일 개최됩니다. 제39회 대구 연극제의 출품작인 시간을 묻다 공연은 일제강점기 시대 모든 것을 빼앗긴 20살의 힘없는 청춘들이 조국을 떠나 힘든 삶을 살아가다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열세에 몰린 일본군이 본토 방어를 위해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병하게 되고 훈련도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내몰린 이철규, 김병현, 윤학구, 민병주, 신용석은 만주에서 소련군의 공격에 맥없이 항복하고 바로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혹한과 기아, 중노동에 시달리다 3년 반이 지나서야 조국으로 귀국하게 되지만 이들이 기다리는 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살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5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국가란 무엇이고 시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20살 청년들이 겪고 살아낸 시간의 의미를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4월 1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후 4시와 저녁 7시 30분 2번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공연 티켓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숲 도시 만들기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녹지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26만여 번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또 대구의 서부권 시대를 준비하고자 지난해부터는 대구의 주 진입로이자 관문인 성서 IC 인근에 편백나무를 식재해 명품 숲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도 300여 그루를 식재합니다. 올해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은 3월 19일 와룡산 자락길 일원에서 참가자 200여 명이 편백나무 700그루 식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참여 인원 600여 명, 편백나무 2350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짜투리 땅, 유휴지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3월 동안 350명이 참여해 자산홍 등 2425그루 식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도심 내 회색 공간 구조물을 사계절 푸른 녹색으로 피복해 수평 수직적 공간을 입체적인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 카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 섭지의 특별 기획 전시 세상의 모든 펭귄 소식입니다. 달성 섭지 관리 사무소는 6월 6일까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 전시회를 기획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이해와 흥미를 높였습니다. 연탄 위에 3개의 다양한 펭귄종을 세운 펭귄 타워, 펭귄 알파벳, 펭귄의 알은 소중해, 스토리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포토존 등
펭귄 관련 작품으로 표현해 펭귄이 처한 위기 상황 현실과 보전 방안을 환경 생태계 현실과 접목해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되어 있어 생태 해설사의 상시 해설과 함께 동반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 이동의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착공식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21일 월성 주공 2단지 아파트 내 부지에 희망나눔 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나눔 통합센터는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부지 면적 854제곱미터, 연면적 2705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층은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 3층과 4층에는 각각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달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5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센터 건립이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복지 정진에 크게 이바지해 주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회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올해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에 참가할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의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달성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설정하고 한 번의 공모로 동호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대 40팀을 선정하게 될 이번 공모는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역량 강화와 발표 활동 중 동호회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해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나들이 착공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인 나들이가 올해 3월 말 착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천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를 테마로 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되며 핵심 거점 조성 3개소,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의 시설 사업과 이와 연계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재생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나들이 거점 시설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95제곱미터 규모의 지역 내 노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상 1층은 필로티 및 주차장, 2층은 실버 카페, 3층은 평생학습 교육실, 4층은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주민 중심의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천내리 지역 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학산초등학교 농부들의 봄날 쪽파 수확 소식입니다. 학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작년 가을에 심었던 쪽파를 수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지식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농사 체험을 통해 학습의 장을 넓히고 땀 흘려 일하는 노작의 숭고함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수확한 쪽파는 봉지에 담아 학생들 가정으로 배부됐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파전, 쪽파 김 자반, 쪽파 달걀 볶음 등의 요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통해 솜씨를 뽐내며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학산초는 학교에 마련된 텃밭 상자를 이용해 3월에는 감자와 상추를 가꿀 예정이며 4월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고 가꾸는 등 각 시기에 맞는 농사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4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를 아동보호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아동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2021년 6월 대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아동보호주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아동보호주간에는 기념식, 주제별 릴레이 캠페인, 아동 권리 교육, 실종 아동 사진전, 실종 아동 다큐멘터리 증발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4일 아동보호주간 기념식에서는 아동보호, 아동폭력 예방, 아동의견 존중 등 아동보호 행동 강령 10개 조항에 서약하고 우리 아이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도 다짐했습니다. 실종 아동 캠페인은 3월 22일 월성 내거리와 이곡역 부근 캠페인을 시작으로 달서, 성서경찰서,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4개월간 주제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20년 전 사라진 6살 딸의 행방을 쫓는 아빠와 그 가족 이야기를 담은 실종 아동 다큐멘터리 증발을 통해 아동 실종 후 남겨진 가족의 아픔과 가족 해체 등 우리나라 장기 실종 아동 문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으로 청사 건립 기간 동안 달성산림조합 건물로 이전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화원읍은 34년간 노후한 구청사를 떠나 화원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간인 2024년 7월까지 화원읍 화암로 10 달성산림조합 건물로 이전해 3월 21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달성산림조합 건물 내 청사는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복지팀과 민원팀, 3층은 행정지원팀과 맞춤형 복지팀, 그리고 건설팀, 청소팀과 산업팀이 배치됐으며 4층은 읍장실과 화원읍 보건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진천 화원읍장은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은 공공 생활 SOC 확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임시청사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799억 원이며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최첨단 공공복합형 청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결혼이나 연애에 관심 있는 청춘 남녀들의 짝을 찾는 고고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고 미팅은 만남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 소그룹 만남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일 개최한 고고 미팅은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과 서로를 알아가는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등의 내용으로 연애 코칭 전문 사회자가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번뿐인 만남이 너무 짧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면 미팅 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만의 귀여운 캐릭터로 자기소개, 댄스 타임, 밸런스 게임 등을 통해 미리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고고 미팅에 이어 썸남 썸녀 미팅의 첫 행사로 콩닥콩닥 뚝딱뚝딱 목재 데이트 참가자를 4월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전하고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색적인 메타버스와 두근두근 대면 미팅으로 만난 네 커플에게 축하한다고 전하고 첫 만남의 설렘과 함께 결혼이란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달성군의 랜드마크이자 대구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인 송해공원에 음악 조명 분수를 조성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송해공원 옥연지 백세정 앞에 설치된 음악 조명 분수는 길이 108m, 폭 3m 규모로 기존에 설치한 조명 분수보다 좌우 각 44m씩 연장해 대구 최대 면적의 분수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사 분수를 포함해 시간차, 원형 곡사, 기둥, 안개 분수 등 총 노즐 873개로 구성된 분수 시스템과 LED 조명 536개로 구성된 조명 시스템 및 음향 시스템을 도입해 다채롭고 웅장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이번 음악 조명 분수 조성을 통해 다시 한번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더욱 매력적인 관광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송해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하고 생동감 있는 분수쇼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악 조명 분수의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동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25분 가동, 5분 휴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